필기하신 것 같으니까 시작해볼게요. 시작. 자, 보겠습니다. 18페이지 2008학년도 수능 44, 46. 자, 할인율 지문인데 이 할인율 개념은 이미 평가원에서 이 지문을 통해서 알고 있다고 내는 거다. 진짜 여러분 거의 뭐 여러분 태어날 때 출제됐던 몇 년생이니 너희들? 네, 거의 태어날 때 출제됐던 수준의 지문인데 그래서 저도 평가원이 이걸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지. 이지적이다, 고지식 이런 거 모르면 내가 혹시 얘네가 설마 이자를 모를까? 이자율 모를까? 이런 거는 아니지. 보니까 이제 여러분 페이스북 보면은 재밌는, 그러니까 난 요즘은 그런가? 고등학생인데 직업이 금융업인 애들이 있어. 페이스북에 왜 직업을 학생이 아니라 금융업을 썼는지는 저도 이유는 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이자라는 개념을 여러분 모를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서 볼 거예요. 자, 항상 1달러 옆에다가 씁시다. TS라고. 주제 도입된다는 얘기예요. 자, 뭐라고 하냐? 정부당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 투입될 비용과 미래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사업의 타겟은 당연히 진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당연히 아는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처음 듣는 학생들은 그렇구나라고 좀 약간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인생 사는 게 편해져요. 그럼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세 번째 줄에 이 경우, 그러니까 이라는 지시어의 세팅이 되는 거야. 앞에 있는 경우 이제 받아서 뒤로 주제가 넘어가요. 물가 상승 투자기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소를 고려하여 세모.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를 환산한 후 세모.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자, 세모가 뭐냐면 다 단계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빨간 펜 드시고요.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기의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의 요인을 목적격 조사을 요인에다 목적어 O 고려하여 서술어 위 원. 첫 번째 정보는 야 할인 요인을 고려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미래 가치를 목적어 O 현재 가치로 부사어 AD 환산해 서술어 V. 비용과 이익을 목적어 O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비교 서술어 V. 그럼 V1, 2, 3 세 번 쓰였죠. 즉 정보가 3개가 나왔거든. 첫 번째 뭐해? 고려하시고요. 미래 가치, 현재 가치로 환산하시고요. 비용 이익을 비교하래. 이것도 당연한 얘기 아니냐. 그래서 잘 들으세요. 재민이들은 이 정도 정보가 어렵고요. 평가원이 생각하기에 이 정도 정보는 고1이면 이 정도는 처리된다고 보는 거야. 자, 그럼 고3 차원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하는 거냐? 파란색 펜 드시고 이러한 세모 환산을 가능케 해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형광펜 할인율에다 밑줄. 주제 세팅이 드디어 된 거죠. 이러한 지시어 세팅 정보가 높이면서 할인율을 주제로. 오케이? 자,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자, 그럼 봐봐. 할인율? 뭐지? 모르겠어. 할인? 세일? 할인 판매? 아, 이자율이라고? 이자율과 유사에 대한 것좀 있죠. 유사 위에다가 이런 말을 유추라고 합니다. 유추. 그러니까 얘들아, 지금 내가 사실은 약간 내가 어색해, 지금. 왜냐면, 왜 어색하냐면, 지금 기존에 수업 들었던 애들은 알죠? 근데 존나 오늘 친절하지 않냐? 너무 착하지 않냐? 내가 고3이나 재수생 들어가면 진짜 욕 한 번 할게요. 지랄해요, 진짜 애들한테. 내가 좀 지랄 맞아. 그러면서, 야, 이런 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해. 그래서 예를 들면, 야, 이자 몰라? 나가 뒤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유사라는 단어를 몰라? 유추라는 단어를 몰라? 아, 이건 심각해. 약간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고1 재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예전에 좀 쉬웠던 지문들 가지고 요즘 수능의 단계를 밟아나가는 목표다 보니까 최대한 친절한데 또 조심스러운 이유는 더 친절해야 되나? 더 설명이 필요하나? 고민 중이에요. 피드백 주세요. 알겠어?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근데 딱 적당하면 속도는 점점 붙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자세히 설명하다 보면 진도가 안 나가. 계속 볼게. 이자율과 유사하다. 즉, 이자율을 통해서 할인율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 역으로. 형광펜 다시. 역에다 형광펜 있죠. 거꾸로. 뭔 소리지? 자, 다시 파란색 드시고, 역? 무슨 얘기야? 옆에다가 원리, 밑에다가 사례 이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자라는 개념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 잼민이 때 원리로 배운 거예요. 우리가 은행에 100만 원을 맡기면 이자가 10%면 1년 뒤에 10만 원 줘요. 그럼 할인의 개념은 뭐지? 역개념이야. 뭔 소리지? 원리를 사례로 이해하자. 자, 연율이 10%라는 사례, 올해 10억이라는 사례. 이자를 계산하면 내년엔 10억 플러스 10%. 그래서 1점을 곱해서 111억 된다는 거죠. 됐니? 밑에 두 번째 줄. 드시에다 세모 유추. 그러면 같은 원리야. 근데 여기야. 할인율이 10%면 뭐예요? 자, 밑줄 칠게요. 내년에 11억, 현재 가치 10억. 내년에 11억에서 현재 가치로 화살표. 이게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거기 들어보시면 제가 필기를 해놨거든. 살짝 올려드렸는데 이자율 10%가 내년에 10억이 올해 10억이 내년 11억이 되는 개념이라면 할인율은 내년 11억의 현재 가치로 묻는 거구나. 이해되시죠? 2단락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차원 할인을 적용하는데 자 봐봐. 야 그래서 내가 주제를 놓지 말라는 거야. 이 주제도 보면 또 정신 없어지거든. 1단락 주제는 뭐야? 현관펜 딱 하나 쳤어. 혹은 2개 쳤어. 뭐야? 할인율. 선생님 이자율은요? 할인율 몇 개를 설명하려고 온 거지 주제가 아니잖아. 그럼 2단락도 주제가 흐름이 갔는데 뭐야? 두 번째 줄 공적 차원의 할인율이라고 공적 차원이라는 단어가 붙었죠. 이를 세모 치시고 사회적 할인율. 봐봐. 할인율. 이건 누가 봐도 주제야. 이것만 후줄겨 패자예요. 그러면 공적 차원? 우리 단어 알잖아요. 공적 차원. 공공근로, 공적 이익, 공익 추구, 사회적인 거, 국가가 하는 거. 약간 그런 느낌. 오케이. 자, 그러면 공적 차원의 할인율, 사회적 차원의 할인율 어떻게 해야 돼? 세 번째 줄. 사회 구성이 느끼는 할인의 이유를 파악하는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바람직한 건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잼민이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얘기를 왜 할까? 파란색으로 밑에서 세 번째 줄 끝부분 이것은 세모. 자, 지시어나 이제 정보가치 높아진다. 어렵다고. 당연한 게 어렵구나. 어렵다 P. 해결 방법은 그래서 세모. S1 시장 이자율, S2 민간 자본 수익률. 자, 공적 차원 할인율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해결 방법으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 수익률을 할인율로 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글은 뭘 받겠어? 시장 이자율, 민간 자본 수익률을 뒤에서 받겠지. 현관펜 드세요. 1달러 끝부분 S1 시장 이자율 현관펜 밑줄, S2 민간 자본 수익률 현관펜 밑줄, 사회적 할인 현관펜 밑줄. 자, 그럼 이제 S1이 이어지겠죠? 역시 우리 예상대로 3달러 저줄에 시장 이자율 현관펜 밑줄 치시고, 아까 S1에서 여기 시장 이자율로 S1 화살표 이렇게. 그리고 2달러 끝부분에 민간 자본 수익률 있었죠? 당연히 한 달러 더 넘어갈 필요가 없이 그 다음 달락의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로 한편 민간 자본 수익률 보이죠? 이 민간 자본 수익률에다 현관펜 밑줄 치시고 2달러 끝부분에서 S2 민간 자본 수익률에서 3달락 중반부에 S2로 화살표 연결. 그럼 주제 흐름이 한눈에 명시적으로 보일 겁니다. 1달락에서 주제 세팅을 하고 나서 할인율 개념을 이자율 개념으로 역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나서 원리 예시키고 나서 자 1달락 할인율에서 2달락 공적 차원 할인율로 화살표 연결, 1달락 현관펜 할인율에서 2달락 공적 차원 할인율로 현관펜 밑줄 화살표 연결, 사회적 할인율 2달락 두 번째 줄 화살표 연결, 2달러 끝부분 시장이자율 민간자본 수익률 화살표 연결 해주시면 거시적으로 보면 1달러 할인율 주제 원리 개념 세팅하고 2달러 사회적 할인을 해야 되는데 문제 생기니까 S1, S2, 3달러에서 S1, S2 상수라고 했구나. 그러면 시장이자율하고 민간자본 수익률이 뭔지 보면 되겠구나. 3달러 봅시다. 파란색 펜이고 여전히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서 결정된다. 그것도 당연한 얘기야. 왜? 이자가 뭐니? 저축하죠. 이자 받죠. 대출에도 이자 내죠. 그래. 저축하는 사람은 원금의 시장의 이자율에 의해서 미래에 더 큰 금액을 불릴 수 있죠. 10억 넣었다가 10%면 11억 받는 거 아니에요. 대출 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대출금 비용을 이자를 내잖아. 이때 세모.
3달러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앞부분 이때 세모. 시장이자율은 미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할인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세모. 있음을 앞에다가 근거 뒤에다가 주장 1을 세모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는 주장이다 맺죠. 오케이. 시장이자율은 미래 세대 금액을 미래 금액을 현재로 환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현재로 환산을 하자. 오케이. 한편 세모. 민간자본 수익률은 뭘까? 한편 아래줄 주장 밑줄. 근거가 있어야죠. 주장이 있으면 항상 근거가 있으면 문중주 구조라고 있어요.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 공공자본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분에서 이용될 수도 있다. 자, 이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 옆에다 씁시다. 기회비용이라고 그러죠. 이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기회비용이 있으니 공공사업도 민간 부분만큼 높아야 된다. 높다 유로 살펴. 오케이, 알겠어. 주장 근거. 자, 그러면 맞나? 아니래요. 사달락 첫 줄. 그러나 세모. 옆에다 써. 반박하면 근거가 있어야죠. 시장이자율 S1, 민간자본 수익률 S2라고 적어주세요. 사회적 할인 적용한 주장은 수용이 어렵다 밑줄 반박이죠. 우선 세모. 그럼 반박 근거해야 되겠죠. 우선 옆에다가 근거 1. 오늘 수업이 10분 남았어요. 좀만 집중합시다. 공공부분 수익률이 민간 부분만큼 높다면 유라살표 세모. 야, 그럼 민간 투자가 가능해? 굳이 정부 투자할 필요가 있어? 아하. 한마디로 높으면 민간이 해. 낮으면 정부가 해. 믿어삽시다. 높 땡땡 민간, 낮 땡땡 정부. 그 얘기네. 더욱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 별표. 시장이자 민간 자본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이다. 근거 2. 사적 이익이다. 근거 2. 단기적으로 사적이지만 반면에 세모.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사업이야. 근거 2. 그렇지. 단기적 사적 이익 아니요. 사적 이익 아니요. 공공이요. 또 장기적이다. 근거 2. 오케이. 자, 아까 얘기했던 3단락에 대한 두 가지가 안 된대. 이유는 첫 번째, 높으면 민간이 하세요. 정부는 낮은데 할게. 두 번째, 단기 사적 이익과 여기는 장기 공적 이익이잖아. 오케이. 이러한 점에서 세모. 공공사업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발전 가능의 이념을 반영해서 만일 세모, 사회적 할인율이 높아버리면 세모, 미래 세대 이익이 저평가된다. 오케이. 근거 3. 높다 위로 살표 C. 저평가 아래로 살표 E. 오케이. 수익률이 높다. 미래 세대의 가치가 저평가됐다. 원리가 나온 거예요. 옆에다 원리라고 적어주세요. 이게 글의 주제 원리 세팅한 거고 여러분 필기한 내용으로 정리된 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1단락 내용은요. 뭘 적었어? 할인율은 이자율의 역개념. 자, 여러분 9분 남았어요. 좀만 버텨주세요. 표정이 참 이제 좀 불행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 참 제가 송구스러운데 2단락 봅시다. 공적 차원의 할인율 어떻게 할 거야? 시장이자율은 민간자본으로 가려고 했더니 3단락 시장이자율은 왜 될 수 있대? 이자라는 거는 거꾸로 원래 할인율은 이자율 몇 개념이었잖아. 그렇게 이자로 보겠대. 두 번째는 민간자본 수익률. 공적 자본도 민간 자본처럼 투자해서 수익 올릴 수 있으니 기회비용으로 민간 자본 하래. 그랬더니 마지막 단락에서 뭐라고 반박해요? 첫 번째, 높은 건 민간이 하고 낮은 건 정부가 할게. 두 번째, 민간은 단기 사적 이익이지만 우리는 장기 공적 이득이야. 3번, 할인율이 높아버리면 민간 자본처럼 높아버리면 미래세대 이익 저평가돼버려. 오케이? 논증 구조 다 잡혔고,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주제 구조야 이거는. 알겠어요? 핵심적인 별표 주제라고 쓰세요. 가로 열고 구조라고 적으세요. 주제 구조 묻는 거야. 1번 선지. 시장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됩니까? 맞죠? 이게 1단락 할인율 정의와 원리다. 써. 1단락 정의 원리. 2번 선지. 자본시장에서 미래세대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되는가? 잠깐만. 미래세대의 몫 있죠. 이게 뭐야? 미래가치. 이거 뭐예요? 4단락 근거 3. 3번 선지. 거꾸로 간 것 같은데? 맞죠? 사회적 할인율 정하기 힘드니까 민간자본 수익률로 대체하자 그랬잖아. 사회적 할인율에다가 P, 민간자본 수익률 S 대신하자 그랬잖아요. 당연히 영향은 민간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정할래로 가겠지. 민간자본 수익률에다 C, 사회적 할인율에다 E. 이건 순서 바뀌었으니까 자, 그럼 봐봐 다시.
정답이 뭐냐고 물어봤어. 1, 2번 틀렸나? 맞는데? 답이 두 개야? 아, 4번이네. 무슨 얘기예요? 전체 포괄 주제 묻고 있는 거잖아. 정답 4번. 옆에다 써요. 전체 포괄하는 주제. 잘 들으세요. 밑에다가 빨간색으로 오답 이유라고 적으시고, 이런 걸 어려우거나 틀린 이유는 잘 들으세요. 글의 구성 원리 가로 열고 독서 비문학 개념. 이 비문학 개념을 모르면 틀려요, 이런 거. 그러니까 주제가 될 수 있는 원리들이 있어. 옆에다가 예시라고 쓰시고, 예시는 뭐가 있냐? 통일성, 포괄성, 일관성, 이런 게 있어요. 이거 잘 모르는지 모를 가능성이 커요. 대부분 학생들이 개념 설명은 나중에 잡아드릴 테니 보시고, 이런 주제 원리를 모르면 틀릴 가능성이 있다. 자, 45번 가겠습니다. 기억이 전제하고 있다. 자, 전제를 밑줄 치시고요. 사고 절차 가로 열고 동치명제에 가까운. 우리가 수학에서 집합명제 하다 보면은 동치명제 이런 개념을 배워요. 그러니까 두 개가 논리적으로 동등한 걸 동치명제라고 하거든. 전제도 그런 역할을 하긴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1번 선지. 민간 투자도 공익성이 아니라, 민간은 높은 데서 해, 공익은 낮은 데서 할 게죠. 민간 투자 위로 화살표, 공익성 아래로 화살표, 두 개 다른 겁니다. 2번 선지도 그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야. 1, 2번 묶어. 역할 다름이라고 써요. 아, 잠깐만. 기업은 아까 뭔 얘기했지, 그러면? 그래. 높으면은 민간 하세요. 낮으면 정부가 할게. 당연히 정답은 몇 번? 5번. 보이죠? 정부, 낮은 수익률, 아래 살표. 자, 빨간색 펜 들어가. 5번 선지. 정부는 주어가 있어요. 낮은 수익률로서 부사어 AD. 공공분을 목적어 O. 보완해야 됩니다. 수로 V. 갑자기 죽었어요. 그렇죠? 다시. 그래서 정리하시면 45번에 5번 선지. 높은 거는 민간이 하세요. 낮은 건 정부가 할게요. 자, 46번 원리가 왜 어렵냐면, 여러분 이해를 못해서 그런데요. 46번 위에다가 주제 원리라고 적으세요. 그럼 주제 원리는 뭐냐? 이겁니다. 잘 들으세요. 마지막 단락 마지막 부분인데, 땡땡 할인율 위로 살표 등호 미래세대 가치 저평가 아래로 살표. 다시, 할인율이 높다는 건 미래세대 가치가 저평가됐다는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자, 2번이죠 정답은. 왜? 후손을 위한 환경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끊어. 개발 반대하겠죠. 맞죠? 높은 할인율 위로 화살표 밑에다 씁시다. 미래세대 가치 저평가되어 있어 라고 근거를 들어 개발 반대를 할 거다. 정답 2번. 자, 지금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자세히 못 드렸는데, 여러분 받으신 교재에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 아마 주말에 수업 영상으로 녹화가 될 거예요. 이해 잘 안 되는 수업은 월요일에 보시거나, 제가 올려드린 거 다시 보시거나, 또는 원론서라고 전 표현할게요. 해설지 받으신 교재 있으니까 읽어오시면 처리가 될 겁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 과제 해오실 일은 오늘 지금 10시 전에 맞춰야 되니까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좀 개인톡으로 혹은 관리톡으로 공지를 드릴 테니까 공지 잘 참고해 주십시오. 자,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